여전히 이렇게 논란이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모든 지역 또 모든 계층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서요. 네, 압도적이죠. 사실상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 것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김진태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끌고 나온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덮고 가자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표는 리얼미터 네. 이제 조사고요. 네.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완전히 압도적인 수준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소위 말한 보수적인 인사들이 바라보건대 황교안 후보에게 바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실정이라 표현할 정도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예. 그것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야당이 없다. 그것을 제1야당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를 좀 통합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제1야당이 굳건한 통합을 통해서 내년도 총선에서 의미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과거와 단절되면서 어느 정도 품격 있는 보수 정당의 리더가 나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당이 후보로 나오게 된 황교안 후보는 결국은 이쪽과 저쪽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남아있지만 과거를 묻지 알겠습니다. 말고 여당을 향해서 대동단계로 해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를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은 이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조사였고요. 황교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한 건데요. 한국갤럽 조사였고 19일에서 21일까지 여기서는 오세훈 후보가 가장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반 조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네. 당원들이라든가 좀 더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당신과 민심이 좀 많이 이제 많이 분리돼 있죠. 다르다라는 것을 그 전당대회가 원래 좀 거죠.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당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얼마나 확장성과 또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를 굉장히 깊이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당장 알려진 지명도나 과거의 경험보다는 예. 그런 앞으로의 어떤 전망성을 많이 보는데 그 점에서는 이미 한번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어떤 헌납론이 있는 그 박원순 시장한테 헌납해버렸다는 어떤 그 과오론이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또는 지나치게 강경하고 좀 극우적인 느낌이 드는 김진태 의원보다는 좀 더 지명도도 높고 또 그다음에 친박이라고는 하지만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부담이 좀 덜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네. 저런 포지셔닝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 여론보다는 당원의 이제 의중이 중요한 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두 분을 너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만약에 그 대표가 되더라도 본인이 포괄적인 정치를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부터 네.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를 뽑았던 뭐 중도적 보수, 어떤 개혁적 보수까지 네. 다 안겠다고 하다 보니까 모호한 문제는 다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 오히려 진짜 개혁 보수를 하려면요 가치와 원칙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뭐 1위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태블릿 PC 조작설이니 아니면 뭐 탄핵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크게 국민 일반을 보고 가셔야죠. 그게 아마 우리 보수층에서도 원하시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은 네. 결국 이분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꼭 이틀 남았고요. 오늘 내일 마지막 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대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대3으로서 70%가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가 일부 진행이 됐고요. 네. 30%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내일 이 모바일 그리고 일반 집전화로 전화가 걸리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투표가 결집이 되는 거라 꼭 지지층은 아니. 그렇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저조차도 여론조사가 오면 끊어버리는 성향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이 지지층들의 의사가 반영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